정우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좀 질퍽질퍽하네요. 예, 시장이 워낙 많이 출렁거리고 좀 답답한 횡보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답답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답답한 시장인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는 상인이 되기 위해서 시세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세의 원리를 익혀서 향후에는 꼭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상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네오크레마라는 코스닥 소형이죠. 코스닥 소형 기업인데 이 주식 종목이 굉장히 심하게 한번 상처를 줬었습니다. 어디냐? 여기죠. 굉장히 크게 한번 상처를 주면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투매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물렸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시세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종목을 제가 언제 투자 훈련 종목으로 주식 시세 원리를 이해하는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했었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블로그하고 밴드 그리고 페이스북 제가 운영하는 SNS 채널인데요. 이 세 곳에다 다 공유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네오크레마라는 주식을 왜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했을까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주식은 기억력의 싸움이라 그랬죠. 기억력의 싸움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익이 나는 주식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의 흐름들을 꼭 익혀야 됩니다. 익히고 그때 당시에 왜 소개를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만약이라도 네오크레마를 투자를 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돼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블로그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절로 내 몸에 투자자 자신의 몸에 배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9월 9일 돼 있죠. 9월 9일 날 돼 있었는데 네오크레마 주식 전망과 건강기능식 아미노산 비타민 기능성 소재 성장성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제가 방송을 했었고 천천히 보시면 네오크레마 타이틀이 세계 최초 고순도 GOS 개발입니다. 왜 제가 세계 최초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계 최초 핵심 그러면 반응을 하잖아요. 저 역시 이러한 문구 단어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시장의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계 최초 핵심 소재 숨은 재료주 특징주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광고를 했죠. 그러면서 밑으로 보겠습니다. 네오크레마에 대한 기업 소개죠. 이 부분은 네오크레마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사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만약에 네오크레마라는 주식을 기업을 잘 모르신다면 지금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그때 당시에는 한 10,000원 정도 했었네요. 10,000원 정도.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었고, 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768억이다. 그러면 3,000억 이하니까 소형주로 봐야 되겠죠. 소형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주식 시세 원리 일부를 소개를 했습니다. 코스닥 소형기업이며 상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급등 시세가 또는 상한가가 없었다. 네. 급등 시세. 비밀이죠, 이게. 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한 번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대시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시세. 대시세라는 것은 10배 이상이겠죠. 어떤 주식은 100배, 어떤 주식은 1000배 또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대시세를 낸 적이 없는 주식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상한가가 없다. 상한가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예. 그래서 상한가가 없는 종목이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해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다. 관심에서 벗어나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주식 격언도 있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천천히 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기업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코스닥 소형주, 코스닥 기업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겠죠. 뭐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안전함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소형주 투자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뭐 아미노산, 유기농, 비타민, 미네랄, 네오크레마에서 취급하는 식품들이죠. 이런 부분들 잘 제가 설명을 해놨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죠. 뉴스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인기가 별로 없다. 인기가 별로 없다. 인기가 별로 없는 주식.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인기가 별로 없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 네오크레마에 대한 뉴스도 제가 준비를 했었고, 자,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런데 이 증거 없니? 그러면 좋은 얘기가 나오면 위험하다. 좋은 얘기가 나와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위험하다. 차트, 그 다음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 매집. 위에서 봤을 때 잠깐만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리면 자, 이 구간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좋은 뉴스가 보도가 됐겠죠. 세계 최초 타이틀. 이 구간이 급등하는 이런 구간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 시세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 좋은 뉴스가 보도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각적인 곳에 반응을 하잖아요. 주가도 좋고 뉴스도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어옵니다. 예. 위험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고점 찍고 하락할 때 여기에서 올라간 거 생각하지 않고 이 구간을 기준으로 두고 좋은 주식이 하락을 했었구나. 이거는 매수 기회다. 그러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락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락이 오면 주가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뒀네요. 익숙한 패턴, 매집 흔적. 일봉 차트가 붕괴되어 있지만 보세요. 매집이 있다고 그랬죠. 매집, 매집. 그리고 패턴, 큰 모양 패턴. 출렁, 출렁, 출렁.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게 네오크레마 주식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식들 중에서도 이러한 흔적들이 보이는 주식. 급등했다가 쉬고 급등했다가 쉬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기대감 줬다가 실망시키고 기대감 줬다가 계속 실망시키면서 지루하게 만드는 주식들, 종목들 잘 보셔야 되고 만약이라도 그런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이 네오크레마 차트를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일봉을 보고 이러한 주가 변동성에 투자가 힘들다. 그러면 길게 봐야 되겠죠. 월봉.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출발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큰 음봉이 떨어졌어요. 무서워. 불확실해. 자,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예. 무섭잖아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주식은 원래 위험한 투자입니다. 원래 위험합니다. 원래 위험하다. 불확실함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나지. 누구나 다 좋다는 종목, 누구나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 수익이 크게 날까요? 수익이 조금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손실이 커져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손실 보는 거잖아요. 수익은 조금, 손실은 크게. 그런데 불확실성. 이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원래 이게 주식의 특징이죠. 특성입니다. 원래 주식은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안전함을 원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그래서 불확실함에 투자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오크레마라는 주식 종목을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 불확실함. 예. 긴 오랜 시간 동안 횡보, 출발. 두렵고 무섭고 불확실하다. 그런데 주식은 원래 위험한 투자행위다. 시세 올리죠. 오랜 기간 조정하고 출발한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패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무서울 때 맞짱을 한번 떠보자. 훈련 한번 해보자. 길게 보면 뭔가 보인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눈에 익숙한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보유한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주식의 특성과 시세 원리를 자주 봐주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계속 보라는 겁니다. 흐름들 계속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명가 준비했었네요. 안전함에 대한 대가는 비싸다. 토니 로빈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우량주 대부분 다 이렇게 시세가 좋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반대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 다 반대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방송 내용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안전함에 대한 대가는 비싸다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비싸다. 이렇게 제가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보실까요? 여기에서 맞짱을 떴습니다. 더 뒤로 밀렸죠. 불확실함에다 투자하는 훈련입니다. 불확실함에.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급등주 추격 안 된다 그랬죠. 급등주 추격 매수는 상처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종목들 투자할 때는 패턴 매집 빵 출렁 완전히 거의 반죽이 났죠. 급등.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 시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을 실천을 한다면 이 주식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고 말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무릎 전염병 사태 급락 급락 전 지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는 구간.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 이 부분을 사서 밀려도 기다려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만약 샀다 해도 밀려도 기다려야 되겠죠. 이 부분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장기 투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 이 장기 투자를 위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액이죠. 비중. 큰 금액으로는 여기서 사서 뒤로 밀리면 못 버팁니다. 여기 사서 밀려도 못 버티고, 여기에 사서 상승을 한다 해도 걱정이 되고. 근데 만약에 소액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 시간에 계속 소액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흐름이 또는 시장의 개념이 시장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구라는 게 이해가 될 때까지 소액으로 계속 투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액으로. 비중. 그래서 소액의 중요성, 비중의 중요성,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주식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가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근데 소액으로 가져가면 길게 가져갈 수 있죠. 그죠? 주식은
언제든지 매도의 기회를 줍니다. 매도의 기회. 기다려 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저라면 기다릴 것 같습니다.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사실 수익을 많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한 60% 70% 수익률이 만약에 상승률이 60% 70%가 나고 있다 한들 이거를 매도라든지 하지 않으면, 매도 확정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주식 시세 원리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그러한 방법들은 많이 보고 훈련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시세의 원리, 그 시장의 개념을 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요. 이렇게 9월 9일이면 진짜 이 급락을 계속 급락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용기. 과감하게 진입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으니까는요. 계속해서 흐름을 보십시오. 흐름도 보고 네오크로마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패턴들이.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을 보이죠. 출렁출렁하면서 기대감 줬다가 실망 줬다가 기대감 줬다가 실망 있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시세의 흐름을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힘드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